네, 안녕하세요. 아이리포 바위손 사원입니다. 제가 작년 중순쯤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일주일 벼락치기 영상 올렸다가 그 후로 소식이 없었는데요. 필기 붙고 실기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바빠서 자랑하는 게 좀 늦었네요. 이제 슬슬 시험철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부 방법과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통계나 컴공을 전공하진 않았고 하는 일도 분석 관련 직무랑은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공부를 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 빅데이터 분석기사 응시할 당시 ADSP랑 SQLD를 따놓은 상태였고 바로 지난주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정보처리기사 필기를 볼 거고 그 이후에는 이러닝 운영관리사 실기랑 사회조사 분석사 실기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MBTI는 INFP, 취미는 그림 그리기와 독서, 드럼치기입니다. TMI였고요. 저는 시간 많이 써서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퇴근 후에 공부하다 보니 시간 여유도 없고 원래 벼락치기가 체질입니다. 65점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편이고요. 작년에 SQLD 가성비 공부법 올렸던 게 조회수가 좀 괜찮았는데 이번에 또 가성비 학습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빅데이터 분석기사는 필기, 실기 둘 다 재수로 합격을 했어요. 재수로 합격한 사람이 후기 따윈 궁금하지 않다. 나는 한 번에 붙을 거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 번 떨어진 다음 생각났을 때 다시 와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필기 시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없다면 최근 최소 한 2, 3회는 읽는 게 좋아요. 전공자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해도 수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은 읽어야 할 거예요. 읽을 때는 전체 큰 구조에서 세부 항목으로 한번, 세부 항목에서 전체로 한번 읽어주시고 남는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틀린 부분 위주로 되풀이해서 봐주세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향식, 상향식, 나선형이 되겠고요. 1회차 때 중요한 테마는 흐름입니다. 시험 범위가 넓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과목 구성 자체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흐름 파악이 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선형 회귀 파트를 읽더라도 이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중에서는 지도학습에 속하고 지도학습 중에서도 회귀와 분류 중 회귀 모델에 속한다는 걸 계속 신경 쓰면서 읽는 게 좋아요. 포화송 분포나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이런 거 각각 설명을 읽을 때에도 이게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는지 아니면 연속 확률 분포에 속하는지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틈틈이 마인드맵이나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랜덤으로 어떤 개념 하나를 골랐을 때 이게 책의 어느 부분에서 본 내용이었는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K폴더를 예로 들면은 이게 분석 알고리즘인지 데이터 수집 기법인지 아니면 폴더폰 이름인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K폴더가 데이터 전체를 K개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검증 데이터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 K-1개를 훈련 데이터로 지정하고 총 K번 반복해서 성능 체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모델 성능이 달라져 버리니까 데이터를 교차시켜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럼 사과목의 모델 평가 쪽 가면은 이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고 홀드아웃이랑 리브 원아웃, 부트스트랩 이런 친구들도 그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랜덤으로 개념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책의 어느 부분에 등장하는 건지 목차만 보고 금방 찾아낼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전체 흐름과 구성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받쳐줘야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해도 효율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K폴드랑 리브 원아웃이 비슷한 부류인 걸 알았으면 이제 얘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야겠죠. 책을 두 번째 읽을 때는 디테일과 비교에 더 집중해서 읽으세요. 빅분기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넓잖아요. 많이 읽으면 그만큼 머릿속에 든 게 많아지면서 보기에 쓰여진 문구들도 다 어디선가 본 것 같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돼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놓고 보기에는 로지스틱 회귀나 로지대 의미에 대해 맞는 설명이 쭉 나오다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을 하나 끼워놔요. 이런 식으로 다른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교묘하게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들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개념 하나에 여러 기법들이 딸려있는 경우 많죠. 교차 검증이면 K폴드, 리브 원아웃, 부트스트랩, 텍스트 마이닝이면은 온핫 인코딩, 워드 인베딩, 엔그램 이런 것들 잘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풀이 계속 반복해가면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편인데 이건 각자 스타일에 맞게 문제를 처음 책 읽을 때부터 같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어디부터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는 부분은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문제에서 묻는 부분이 뭔지 대충 감이 오니까 처음부터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팁 두 번째. 여러분 통계 좀 어려우시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면은 적당히 하고 넘기세요. 이게 복잡한 공식이나 분포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 문제 많아봐야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4문제면 버려도 됩니다. 근데 다른 걸 더 버리면 위험해지긴 하겠죠. 자, 만약 통계가 있는 이 과목에서 딱 8문제만 맞았다. 그럼 과락 마지노선이죠. 근데 그래도 나머지 과목들에서 전부 14문제 이상
약 70%씩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뭐 통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면은 그 시간에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부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뭐 어느 부분을 버려도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기출 해설의 출제 동향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보시면 최근 이 과목에서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술 통계, 추론 통계 합해서 한 25% 정도죠. 25% 전부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평균이나 중앙값 구하는 단순 계산 문제도 포함되는 수치겠죠. 뭐 그럼 통계 부분은 뭐 이해하는 만큼만 적당히만 알고 넘어가도 뭐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혹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에도 응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금 통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의 과목이 3개거든요. 근데 그중 3과목의 이름이 통계 분석과 활용이에요. 과목 하나가 통째로 통계라서 여기는 이제 통계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시험 봤거든요. 공부하고 본 거라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 통계 부분 체감 난이도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보다 더 높았습니다. 만약 통계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은 뭐 사조사 CBT 문제 사이트 검색해가지고 3과목만 반복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비중이 높거든요. 뭐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만 공부할 거라면은 뭐 모두가 통계의 마스터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서 확실하게 득점을 해야 돼요. 통계가 어려워서 패스했는데 다른 부분 점수도 뭐 고만고만하다. 그럼 이건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산 문제를 다 포기하라고는 안 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려운 통계 문제는 계산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모든 계산 문제가 어려운 통계 문제인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라고 다 스킵하면 불합격입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는 오히려 점수를 챙길 수 있는 기회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모르는 부분은 좀 포기하더라도 아는 데서 최대한 점수를 챙기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알고도 틀린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난생 처음 보는 단어도 보기에 종종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자, 최근 문제 중에 몇 가지만 같이 볼게요. 저번 7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10MB. 통계 파트도 아닌데 이렇게 숫자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좀 치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책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가 보기로 제시될 수도 있어요. 자, 아다그라드, RMS 프로, 아담 뭐 이런 건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아다델타라는 건 전 시험 때 처음 봤거든요. 시험에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은 순간 당황할 수 있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속어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아무리 헷갈리고 그럴듯한 보기가 있어도 다른 게 다 정답이 아니면은 그 남은 하나가 정답이고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게 있으면 걸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을 찾는 문제인데 여기 4번에 베이지아는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이 아니라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이죠. 그럼 다른 보기에 뭐가 나오더라도 고민 없이 이 4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낚시 문제도 나옵니다. 여기 4분위 수는 Q3 빼기 Q1이다. 이거 얼핏 보고 넘어가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Q3 빼기 Q1은 4분위 수가 아니라 4분위 수 범위입니다. 자, 밑에 이 문제도 시험 당시에 논란이 좀 됐어요. 책에는 보통 카트, 카이드, C4.5 이런 게 많이 소개됐는데 문제 보기에는 C45로 나왔거든요. 이게 4.5가 45가 된 게 단순 오타가 아니겠냐, 뭐 설마 4.5가 아니라 45라서 틀렸다고 하겠냐, 커뮤니티에서 혼란을 좀 야기했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공부할 때 틈틈이 OX 문제를 만들어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뭐 기출문제 많잖아요. 틀린 보기, 옳은 보기 잘 섞어놨다가 공부 시작 전후로 10분씩만 셀프 테스트를 해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단어에 또 낚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분위수랑 사분위수 범위, 오지랑 오지비 이거 뜻이 엄연히 달라요. 근데 시험날 커뮤니티 보시면은 오지랑 오지비랑 같은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 꼭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은 그러지 마시고요. 자, 필기 교재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이 얘기하려고 영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 아이리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얼마 전에 24년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 문과생인데 저희 회사 책으로 공부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딴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카페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책 구매자분들에게는 13시간 분량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강의 영상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필기시험 스터디도 모집해서 응시자 여러분들의 공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책에 대해 더 소개해드리자면 저자 최우수 최다정 이 두 분 다 정보관리 기술사분들이세요.
기술사로 말할 것 같으면 기사보다 훨씬 더 상위 랭크 자격입니다. 기사급이 일반 검사하면은 기술사는 그랜드 소드마스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책이 좀 두껍죠. 그만큼 설명이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책이 두꺼우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도 좋아요. 이 책에서 한 20% 정도를 이해 안 가서 포기해도 나머지 80%의 분량만으로도 아주 깊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권도 돼요. 한 권 가격에 2권을 드립니다. 영화 듄처럼 감질나게 파트 1, 파트 2 따로 나눠서 팔지 않습니다. 자,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사실 필기시험 관련해가지고는 할 말이 딱히 없어요. 책 많이 보고 문제 많이 풀면은 붙는 시험입니다. 자, 애매한 문제, 지나치게 깊게 물어보는 문제 물론 있지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수능에 킬러 문항 있으면 등급 밀리고 대학 못 갈 수 있죠. 이건 60점만 넘기면 되는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문제 이상하게 나오면 함께 사이좋게 틀리고 커뮤니티에서 데이터 산업진흥원 욕 좀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실기시험 볼 때 욕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실기시험 공부법으로 다시 돌아올게요.